외적으로는 재정 관련된 합의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항로를 위한 합의가 핫 이슈인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 밤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관련한 TV 토론회가 밤 11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시장은요, 오후장 들어서 반락하면서 여러분들 종목도 잘 가네 싶었다가 많이 상승폭이 줄거나 혹은 꺾여서 끝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민도 적지 않으실 듯한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SO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모두 다 열어놓고 있어요. 02-3153-2613번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 돈이 들지 않은 문자를 한 통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sa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라는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홈페이지는요, 방송이 끝나도 글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반드시 답글을 달아주시는 유일한 창구이니까 이 점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언제나 상담은 선착순으로 먼저 문자든 전화든 홈페이지든 글을 써주신 순서대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상담 요청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등등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얼마 전에 시작한 반고흐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1인 2매 티켓을 준비해 놓았는데 오늘도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할 것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랄게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까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가와 텐스탁의 김선윤 전문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얘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들어갈게요.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가 아직도 구제금융 지원금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뒤끝 있는 악재, 시장은 못 갔다. 예, 물론 이제 악재가 완전 해결됐다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발목을 잡아요, 계속.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가는 듯 많은 듯 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스피가 지금 오늘 188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지만 사실상 체감지수는 오히려 1800포인트가 무너졌다라고 할 만큼 일단 시장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유럽 그리고 수급 주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시장에 놓여지고 있는 수급 주체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 매기가 쏠려 있는 상태이고 삼성전자로 지수의 밸런싱을 좀 맞춰놓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은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가 달리면은 현대차나 운수장비 쪽은 조정을 받고 반대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양상에 계속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합의 불발이 나오면서 오늘 장조 한 12시 반 이후로부터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긴 했는데 여전히 그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오늘 거래 대금이 3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1조 한 7천억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거래 대금이 없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은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그리스에 대한 다시 재합의가 도출되는 시점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 한번 이어지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 내지 횡보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세를 좀 키워드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하락 내지 시장은 잘해봐야 제자리 걸음 버티기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요. 시장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태여 시장을 이겨먹겠다고 달려들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가시던가 혹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고 혹은 경기 민감주들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좀 실적 관련주나 혹은 현금 비중으로 좀 시장 같이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장에서 내가 꼭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맞는 생각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네, 너무 지루한 얘기니까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이제 카카오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톡인데. 전 초콜릿을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자, 카카오를 왜 들고 나왔냐면은, 자, 지금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슬라이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자, 테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이전에 이제 팡 시리즈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한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온 이후에 하락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카카오에서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슬라이드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며칠 안 된 얘기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장후반대 하락장에서도 관련주들은 좀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테마가 한 번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시장에 정치 테마주 빼고는 그렇게 막 그다지 재밌는 테마가 없습니다. 뭐 신공항주도 있겠지만서도 이미 올라타버렸고 카카오 관련주들에서 카카오 테마주 관련해서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만화, 음악,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예스24나 뭐 출판사 관련들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인프라야 같은 정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음원 같은 경우는 뭐 네오이즈 게임즈나 JYP 엔터, 뭐 SM,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도 뭐 KG 이니시스, KG 모바일리언스 이런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테마에 올라타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뭘 찾아야 되냐? 대장주를 좀 찾아야 되는데 대장주들은 아직 조금은 아직 결판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은 재밌는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종 테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카카오라는 주제로 해서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상 내일장 처방 받아봤고요. 귀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들 종목 얘기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1분 1초가 시급하다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드립니다. 잠시 후 긴급진단 119 바로 시작할게요. 네, 긴급진단 119는요, 무료 문자,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SOS 신청을 기다립니다. 02-3153-2613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를 주시거나 혹은 centv.co.kr 들어오신 뒤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 해결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실 기회를 열어놓고 있죠.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막이 오른 반고흐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1인님의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도요, 방송 끝나기 전에 곧바로 저희가 이름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번호를 알려드리죠. 오늘도 끝까지 많은 시청, 활발한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역시 받아볼까 해요. 오늘 문자 쪽으로도 상담이 아주 폭주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역시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파인테크닉스 5,500원에 5%거든요. 네,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 5,500원에 5%. 오늘 많이 급등했었는데 그래도 종가로 봤을 때는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그죠?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세요? 들고 가도 괜찮은지, 요즘에 장이 안 좋아서 네. 내일 그냥 좀 매도하고 감망을 해야 되는지, 예.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단기, 장기. 네. 손절가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는지는 기억하십니까? 네, 좀 됐는데 거의 매수가까지 와서. 아, 네, 그러시구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렸는데 오늘 때마침 급등해서 이걸 그냥 팔아버릴까 조금 더 쥐고 있으면 얼마나 가려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순모 위원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그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파인DS에서 인적 분할한 신기업인데요. 근데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839억이고요. 지금 이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치에 대한 예상 수익이 490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490억짜리에 대한 그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84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실적과 주가의 밸류에이션 대비로 일단은 좀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도 많이 포커스가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치우쳐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종목도 방송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주가라는 것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상승 동력인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휴대폰 관련주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가파른 이제 휴대폰 관련주들도 많이 이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 대규모 터졌고요. 또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조되는 순매수세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오히려 더 보유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안 갔느냐? 바로 LED 업황에 대한 시황 부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 앞으로 파인테크닉스를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휴대폰 부품에 대한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안 가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저평가되어진 종목 파인테크닉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 정도에 대한 비중밖에 없으시다면은 주가가 눌렸을 때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같이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800원 정도의 구간이 온다면은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본다면은 저는 한 6,500원 수준까지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장장기적인 스토리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도 좋다. 중장기를 한번 들고 가보자. 라고 했는데 또 한 분의 전문가가 계신데 의견이 조금 다르신가 봐요. 이분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파인테크닉스 굉장히 좋은데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건 조금 차트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땐 전혀 수급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지금 전문가님께서 5,000원 아래 매수 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큰 폭의 상승을 위해서는 5,000원 아래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네.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8월 달에 한번 보여줬던 이 장대항공 그리고 항상 또 10월 달에 보여줬던 이 높은 상승폭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보여줬는데 항상 지금 파인테크니스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차트가 흘러내립니다. 윗꼬리 달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떠 빠질 수 있는 그런 차트란 말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마찬가지로 이런 차트 흐름 또 10월 달에도 보여줬었고 계속적으로 윗꼬리 달리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파인테크니스 지금 매수할 가격은 5,000원 5,000원 초반대 4,000원 후반대가 아니고 오히려 4,500원 아래로 왔을 때 4,500원 아래로 왔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는 괜찮은데 4,500원대 부근 그때로 내려올 때 하시지 그 이상은 하실 필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 이상 올라가실 때는 현재 그냥 가지고 계신 비중대로 그냥 유지하시다가 매도를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4,500원까지 올 때 좀 기다리시고 좀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잠시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제 원래 말씀하셨던 분하고 지금 서로 의견이 좀 갈리시는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이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홀딩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5,000원에 하느냐, 4,500원 아래쪽에서 하느냐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 들어볼게요. 네. 예, 자. 네, 우선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동일한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종목이 4,500원짜리까지 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저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또 더불어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모습이고요. 또 여기서 반대로 월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추세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4,500원 정도에 대한 수준까지 내려간다면은 주가가 다시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800원 정도 자리부터 4,500원에 대한 4,800원 추가 매수 그리고 오히려 4,500원 수준이 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단호하게 손절가에 대한 기준을 잡고 4,500원 손절가다. 그리고 4,800원 구간대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얘기가 완전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4,50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정말 도안이면 무엇이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정리가 됐어요. 예, 어떤 부분이 그래도 추가로 더 궁금하다 있으십니까? 추가 매수도 궁금했었는데, 예. 예, 지금 제가 정리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4,500원 정도 내려오면 손절하고 계속 또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네. 네, 좀 더 들고 가보고, 예, 네. 제가 한번
네, 지켜볼게요. 이제 그 부분은 전문가 A분의 의견만 싹 받아들이신 거고요. 이제 B분이 얘기하신 거는 4,500원의 손절이 아니고 그때 더 사도 된다고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이분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네. 4,500원에 손절 안 해도 될까요? 제가 5%밖에 안 되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의견이 완전 갈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네, 4,500원에 추가 매수하라고 하셨던 전문가님 얘기만 짧게 저희가 들려드리고 네, 전화 네. 바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네, 제가 선 하나만 딱 그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6월달 초에 보여줬던 3,700원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딱 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그라미 제가 쳐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라인 자체를 깨지 않고서 일단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처럼 양정구만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지금 제가 들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한 번씩 떨어졌다 움직이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갈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파인테크닉스는 수급적으로 일단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4,500원 좀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의견 이렇게 갈렸으니까요. 조금 참조 부탁드리겠고,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홀딩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4,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분께 열심히 얘기를 해드린 결과 6시 15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스피드업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네. 종목 상담 119 전화 연결이 되신 거예요. 어떤 종목 아, 살펴드릴까요? 저 유니슨요. 매수 네. 가격이 8,721원이고 네. 30%요. 30%요? 예, 예.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아, 도시바에서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사가지고 네. 하도 풍력주가 좋다고 그래서 6월달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 30%로 늘어났는데 네. 단기로 가지고 가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매수 가격에서- 유니슨이 10,000원 갈 때도 갖고 계셨었네요. 예, 예. 그때 한번 그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놓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최근에 사셨나 하고. 근데 최근에 예, 예. 7거래일 연속 빠졌네요.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크게 좀 이제 수익이 나나했다가 요새 또 쭉 빠지는 아예 장기로 가면 어떨까 이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전문가 B분이 되셨네요. 김선우 대표님 유니슨 봐주시죠. 네, 유니슨 결론부터 조금 힘듭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딱 정확하게 바닥권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업에 대한 자세한 거는 너무나 잘 아실 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니슨인데 제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 주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자, 2011년 초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3,10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지금 다시 천천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드린 이 모양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현재 가격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00원에서 한번 크게 올라가 줬고 또 4,000원대에서 올라가 줬고 그 다음에 6,000원대에서 한번 올라가 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선 밴드 부분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딱 7,100원에 정확하게 여기 찍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더 이상의 하락폭은 안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은 10,000원을 뚫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기간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대충 보건데 이 기간들 자체가 한 번씩 나왔던 기간들 자체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지금부터 상승하는 내일부터 해서 뭐 상승은 좋겠지만 일단 상승하는 구간 자체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쁜 자리,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은 자리. 만약에 빠진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셔야 되고 일단은 멈춰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멈추거나 아니면 상승할 것을 보고 있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풍력주가 오바마 에너지 정책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소외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테고 그 다음에 풍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 시점 자체가 아직은 풍력이 눈에 띄게 지금 테마로 올랐다는 가능성은 적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네. 기술적으로만 자, 김선 대표님, 일단 조금 풍력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그다지 이제 단기간 내에 뭔가 풍력이 이렇게 확 떠오를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는 순간 다시 이제 우리 양순모 전문가님이 반대 의견을.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이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해서 좀 추가적인 첨언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3분기 영업 실적이 일단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출액부터 영업이익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긴 추세대에서 차트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차트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추세대가 이탈이 난 모습이에요. 네. 만약에 이 추세대가 이탈이 났다라면은 벌써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추후에 지금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풍력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그 시장에 부상될 수 있었던 게 후쿠시마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이게 사고가 터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일본이 풍력과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발전시키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니슨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슨이 일본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 나라의 시장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비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멈출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일단 추세가 깨진 걸 좀 인정을 하실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결국 비슷하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도시바 이제 그쪽에 다 일본 얘기거든요. 이제 진출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 맞는 얘기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풍력이 지금 조금 뒤로 밀려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더는 안 빠지겠지만 지금 조금 차트가 깨졌고요. 일본 도시바하고 제휴를 맺었지만 일본에서 좀 이제 비집고 유니슨이 헤쳐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예, 일단 올라가면 조금 비중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풍력주 꽤 기다리셨는데 유니슨 살펴드렸고요. 6시 21분. 오늘 정말 사이렌의 날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가볼게요. 세 번째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꽤 밝으신데 수익 중이신가요?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네, 한국콜마요. 얼마에 사셨어요? 네, 39,000원에 20%입니다. 아, 예. 오늘 좀 올라서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는 왔네요. 네, 이익이 났었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쵸. 35,000원 네. 부분까지 왔네요. 어떤 부분 알려드릴까요? 그러게요. 다시 먼저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나. 네. 목표가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목표가 궁금하다. 한번 일단 매도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도 하셨네요. 네, 우선은 비중은 한 20% 정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고 단계적인 목표가는 제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콜마를 지금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선택을 지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 상승에 대한 국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면은 추가 하락도 지금 일단은 염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추세대가 좀 이탈이 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추세대를 다시 한번 올라탄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진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볼게요. 31,000원대까지 그리고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단가 그 이상에 대한 수익 구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을 짧게 본다면은 저는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목표치를 잡아드리겠지만 네. 지금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국콜마가 갈 수 있던 거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원시인들이 치장은 하겠지만 일단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화장품을 안 바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화장품 소비 시장입니다. 중국이 소비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소비가 이제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중장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중장기에 대한 메리트를 본다면은 여전히 지금 뭐 모바일 쪽에 대한 모바일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성이 일단은 남아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은 34,000원 잡아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한국콜마 목표가로는 그때 못 팔았다 하셨던 가격이잖아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럼 3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장기도 괜찮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콜마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매도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셨었는데 일단 다시금 그쪽 가격까지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전화 한 통 더 받으려고 했는데 문자로 좀 잠깐 갔다가 전화 한 번 더 받아보려고요. 끝번호 5812님이요. 한국콜마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인데 16,000원에 60%. 현재 가격은 오늘 상한가 쳤죠? 18,400원으로 수익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요것도 이제 이어서 좀 짧게 살펴보시죠. 네, 이것도 한국콜마 홀딩스 그 회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회사에 지금 뭐 작전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또 일의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우선은 한국콜마 홀딩스도 예전이 그 한국콜마에서 이제 분할 상장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계속 주가가 눌러줬다가 그리고 상한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가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됐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 모습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자리까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승 탄력에 대한 둔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한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논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연고점이 19,950원이에요. 이 자리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거기서 추가적인 모멘텀, 외국인과 기관주들이 어떤 수급주체들이 붙는지 그 여부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812님 수익권이신데 일단 2만 원 부근 전고점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2만 원 부근에선 수급이 어떤지 체크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강력 홀딩하십시오. 비중도 많으시네요. 자, 마지막 전화 한 통만 전화 쪽은 더 받을까 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제가요, 베이직하우스를 16,200원에 매수했는데 좀 한참 됐어요. 한참 올라간다고 해서 저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셔서 했는데 너무 네. 떨어져 갖고요. 요즘에 근데 수급이 조금 붙어주는데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될까 하고요. 그게 걱정스러워 갖고요. 네, 얼마 전에는 11월 달에 장중에 10,000원도 깨고 그랬었네요. 그죠? 네네네. 예, 뭐 어닝 쇼크 하면서 막 급락했었고. 네네. 실적이 나쁘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3분기에는 턴아웃이라고 하고 또 추천을 그렇게 해주셔서 했거든요. 예, 근데 3분기에 적자 전환이 네네. 됐죠. 결과적으로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16,200원에 비중 20%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셨는데 이 부분 최고가에 산 것 같아 갖고 걱정스러워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김찬우 대표님. 네, 이거 시청자님 네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뭐 한 4월 달경에 사셨나요? 아니요, 요 먼저 번에 최고가일 때요. 최고가 때 9월 달에 네. 그때 사셨구나. 자, 일단은 타이밍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실적이 만약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네. 당연히 상승하는 것처럼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누구나 이제 당하는 이제 그런 차트 모양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못하신 건 아니고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자, 중국이 이제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서 지금 가장 최대 이제 수혜주가 될 그 업종이 바로 제조업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베이직하우스도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보세요. 6월달부터 8월달에 이 박스권 내에 보여줬던 그 저가 부분이 지금 그 가격대니까 일단은 더 이상 빠진다면 정말 베이직하우스의 경영진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의 빠질 가망성은 저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보고 지금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이 그렇게 막 매수세가 좋지는 않지만서도
매수 자체를 손으로 놓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네. 손바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선. 아, 네. 그래서 어느 기간은 빠져나가고 어느 기간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일단 이 네. 손바뀜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가 있다는 거.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호재거리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0% 좀 이상 나셨을 텐데 네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4분기에 대한 그 실적을 어떻게든 긍정적인 말로 바꾸던가 해서 내놓을 겁니다. 뉴스거리라도. 그래서 주가 자체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14,000원 이상까지 한번 끌어올린 이후에 한번 보합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꼭 네. 아우, 가지고 가시기 너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해요. 네, 좋아질 네. 일만 있다고 하니까 아, 일단은 네. 갖고 계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음이 저희가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윤 대표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이직 하우스를 끝으로 전화는 이제 그만 문자 쪽 오늘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이전에 지금 시각 6시 29분이니까 한 20여 분 정도, 2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선 대표님, 뭐 팬도 한 분 생기셨는데 좋아하는 숫자 하나, 0부터 9까지 사이에서요. 제가 오늘은 1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119 프로 수요일만큼은 시청률 엄청 높게 나와 1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담 요청해주신 시청자분 가운데 저희가 1번으로 끝나는 휴대전화 갖고 계신 분 가운데 저희가 반고 미술전 티켓을 드릴까 합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누구신지 행운의 주인공도 발표할 거니까 내가 1번인데 하시는 분은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보죠. 여기선 정말 속도가 필요합니다. 윌비스로 시작해 볼게요. 끝번호 3532님의 종목이죠. 매수가 2,620원에 비중이 40%. 윌비스 물어보셨는데요.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은 올랐어요. 매도가는?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의 매수가는 2,600원대, 오늘 현재가는 2,300원대 초반. 오늘 장중에 13% 떴었다가 종가는 5%대로 끝난 모습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난주 코스닥과 함께 타격이 좀 크셨던 것 같은데. 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수혜주로 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네. 종목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대가 지금 이탈이 난 모습이에요. 지금 추세가 이탈이 났고 또 차트도 조금 위험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이 고리를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단일화 이후에 정책적 이슈를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선 전 관련주들이요, 한 번씩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이런 추측이라는 것은 있는데, 지금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좀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만약 주가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지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자리가 될 거예요.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수급선이죠. 이 수급선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데 주가가 한번 빠져버리면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결국엔 주가가 밀려버린다면은 밑에 있는 이 공백 구간을 그냥 백지 이제 하얗게 이제 나와 있는 자리에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버리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2,100원을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2,100원만 이탈하지 않고 또 여기서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서 또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은 주가는 좀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매수가 근처에 온다면은 지금 40%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비중을 매수가 위치까지 일단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한 50% 정도 줄이시고 한번 접근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윌비스는요, 2,100원의 손절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100원 메모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종근당과 시젠 묶어서 가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자, 종근당 38,000원에 25%. 손절해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이제 조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내리고 21선까지 이격 좁으니까 불안하셔서 보내주신 것 같고요. 시젠은요, 87,000원에 10%.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 오늘 현재 가격이 72,000원이십니다. 이분이 한 10%가량 손실 중인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종근당과 시젠 묶어서 김선윤 대표님께 드립니다. 네, 종근당을 참 너무 잘 사셨습니다. 가격대가 네, 그래요. 38,000원입니다. 네, 이때 한번 이제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한번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잘 사셨다 하신 게 정말 잘 사신 겁니다. 제가 약간 비꼬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차트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 추세상으로 일단은 21선 내에서 계속 반복적인 지금 터치한 이후에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상황에서 최근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잡아둔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약간 급등한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잠깐 쉬어가는 그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종근당은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이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가져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시젠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시젠. 자, 시젠이 지금 매수가가 87,700원이세요. 지금 또 굉장히 또 고가에 잡으셨는데 또 여기서 속으신 겁니다. 지금 박스권 내에서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자, 수급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87,700원 가격대면은 10월 말이나 아니면 한 10월달 초 같은데 제가 볼 때 10월 말이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급 상황이 전혀 그 누구도 기관들이 매수 매도에 동참하지 않은 서로 그냥 단타만 치고 놀아나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이제 재미를 못 받았던 거고, 지금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으로도 일단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뭐 투신, 금융투자, 보험권 모두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차트가 한번 언제까지 한 7만 원까지 한번 깨진 이유, 최근 이제 단기 보합권을 머물러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머물렀다가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는 그날 튀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날 튀고 올라가도 많이 안 갈 거예요. 얼마까지? 8만 원까지밖에 안 갑니다. 8만 원 정도에서 또 한 번 이 물량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8만 원까지밖에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87,000원까지 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무리 호재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즌이라는 이 종목이 가겠습니까? 무겁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런 지금 시즌 바이오 종목 좋긴 하지만서도 좀 IT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종근당은 강력홀딩, CJ는 종목 교체, IT 쪽이나 뭐 이런 권유도 있으셨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러니까요. 제약주 쪽으로 한번 몰아가 볼까 싶어요. LG 생명과학과 KPS 생명과학 묶어서 갑니다. KPS 생명과학 보내주신 분 이에리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에리나이고요. 자, LG 생명과학 48,700원에 20%, 오늘 현재 가격은 45,300원, 약간 횡보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안 움직이시니까 역시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진단 부탁한다고 했고요. 이어서 KPS 생명과학은 3,85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이분 거의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3,840원이니까요. 10% 추가 매수됩니까? 이렇게 KPS 생명과학은 추가 매수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우선 LG생명과학부터 좀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최근 상승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쉼 자리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쉼 자리를 가질 때 이 박스권 자리를 잘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스권 트렌드를 잡는 게 지금 44,000원부터 49,000원 자리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48,700원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즉 지금 현재 비중이 20% 정도이시라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44,000원 구간대에서 이 박스권 하단부라고 보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단가를 조율하시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매도를 해주시고 이 박스권 내용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좋고 또 기관들이 꾸준한 순매수세 유입, 일단은 시장의 이 종목에 대한 주인이 일단은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좀 박스권 대응하면서 단가를 좀 조율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KPX 이제 그 생명과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PX 환경과학 저도 오늘 장중에 봤습니다. 장중에 한 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 한 1% 정도대로 이제 그 마감한 흐름이었는데요. 자, 지금 매수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즉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졌던 이 상한가가 만들어졌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장대 긴 윗꼬리가 만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결국에는 지금 이쪽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상한가 자리에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쪽 자리에서는 좀 물량들이 좀 털리는 좀 느낌들이 좀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4,850원 정도에 들어가셨다라면은 단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손절가만 잘 지켜줘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절가 기준을 제가 3,6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3,6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종목이 추가 하락을 좀 더 진행할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은 일단은 이어질 것으로 이어지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계신다면은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 한 3,700원 정도 구간대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오히려 손절가는 짧게 뭉둥이를 잡으시면서 3,600원 정도에 대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PS 생명과학 3,7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하고 싶으면 10% 정도 들어가 보시고요. 대신 손절가는 상당히 타이트한 3,6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진해운 문의를 두 분이나 주셨는데요. 13,200원에 20%, 15,000원에 20% 이렇게 두 분의 문의를 저희가 받아들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다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오늘 10,000원도 깨졌어요. 어떡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한진해운. 도대체 이 종목을 그렇게 시장 상황에서 사지 말라고 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왜 사시는 겁니까? 네. 제가 혼 좀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자, 13,200원도 볼게요. 자, 13,200원 10월 중순에 이때 사신 거예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사셨는데 이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좀 반등이 올 것 같은 그런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필 좀 정말 기관이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조금 매수를 해줬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당하신 거예요. 나쁜 기관. 정말 나쁜 기관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나서 기관들 줄기차게 매도하고 나갑니다. 자, 기관들이 물량 다 빠뜨린 건데 지금 한진해운 같은 이런 업종, 지금 해운 업종 관해서 이제 운수 관련해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컨테이너 물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물동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까지 정말로 최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역시 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에 대한 기대 자체는 솔직하게 이미 10,000원까지 기다리셨다는 건 참 정말 지독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이미 이때 제가 여기 네모칸 앞에 쳐드렸던 이 부분대 얼마죠? 13,000원 부분대가 깨지고 내려갔을 때 이때 원래는 매도를 하셔야 원래 정상적이에요. 이때부터 기관들이 이미 벌써 나와주고 있잖아요. 매도 물량이. 그렇다는 것은 이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내 주식 인생에서 한번 좀 큰 과오라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딴 건 없습니다. 두 분 다. 네, 두 분 다 정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자, 이번에는 종목 사도 좋을까요? 묶어서 가보려고요. OCI하고 금호석유 관련해서 끝번호 3346님, 7230님이 보내주셨죠. OCI 사도 됩니까? 금호석유 매수해도 되는지, 매수가는 만약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일단 두 종목 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전부터 연 5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가를 계속 지켜줬던 모습이었죠. 이 저가를 이제 계속 지지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왔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추세대를 넘겨야 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의 저항 자리마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술적인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냥 기술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왔던 이 10만 3천원 자리대를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손절산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다중바닥 자리를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즉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 자리는 진바닥이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저점을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 추세대를 올라타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황적인 문제도 있겠죠. 시장이 거래소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급 주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바닥을 그냥 쉽게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새롭게 본다면 11만 5천 원이 넘어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OCI로 넘어가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켜야 될 가격 14만 8천 원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맥없이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여전히 그냥 OCI는 그냥 OCI구나. 그리고 태양과 업하기 좋지는 않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한 10만 원은 이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OCI는 지금 많은 투자분들도 많이
당하신 종목이기도 하고 네. 많은 피해가 입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장에서 한번 복수 결정을 해보겠다. 그런 마인드는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좀 접근을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OCI가 OCI는 OCI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OCI 사지 마시고요. 금호석유도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은 안 주셨습니다. 아직 지금 바닥인 것 같지만 사면 또 물릴 만한 그런 자리라는 분석이 있었죠. 자, 이번엔 테라세미콘과 STS 반도체 이어서 살펴드리려고요. 테라세미콘 14,600원에 비중은 좀 많으신 40%, 오늘은 5% 정도 빠지면서 약간 손실 구간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STS 반도체는 6,550원에 20%신데 오늘 역시 3% 정도 빠지면서 두 분 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테라세미콘 가지고 계신 분 빨리 좀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네, 안 좋습니다. 테라세미콘 지금 굉장히 수급 안 좋아요.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부터 이렇게 22,500원 선을 지켜주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주인님이 없고 다 나간 상태거든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최소한 3일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종목 절대 튀지 않습니다. 절대 튀지 않는다는 건 알아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라세미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매도, 그냥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좀 이런 종목 지금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 지금 사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 손절하시고 그냥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나아 보이고, 오히려 STS 반도체는 괜찮아요. STS 그래요? 반도체는. 이분이 이제 호평의 수급에 추천으로 샀더니만 왜 이렇게 요 며칠 내리느냐. 이거 사신 가격대가 그냥 6,550원이신데 예. 이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가격대 아직 괜찮고요. 약간 원래 쉬었다 갑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 지금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특히 연기금이 최근 연기금이 이쪽 관련해서 코스닥주 관련해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연기금의 지금 매수 패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전에는 IT 대형주 쪽이었는데 이미 그 종목도 자체를 끌어올려 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IT 중형주 쪽, 소형주 쪽으로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IT와 크리스마스 시즌 또 남아있고 추수감사절 그 시즌 때문인데 4분기 그 시즌 효과가 대형주 쪽에서 지금 코스닥 IT 중으로 옮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굉장히 이쁜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STS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은 절대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고 대응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튀기 시작하면 만약에 6,500원을 뚫고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7,000원, 8,000원도 갈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941님 STS 반도체 좋다 그래서 샀는데 걱정이시다고요? 끝까지 들고 계십시오. 연말에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래요. 7,000원, 8,000원 얘기도 나왔지만 테라세미콘 분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LG U+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드립니다. 7,750원에 20%. 근데 오늘 3% 정도 외인이 팔면서 내리는 바람에 역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듯하네요. 네, 최근 들어서 그 2인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항상 LG U+ 같은 경우는 거의 3인자, 2인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LG U+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랜드 지금 시장 거의 주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연말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배당주, 그러니까 통신주에 대한 그 메리트 부각이 이제 연말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LTE에 대한 투자를 지금 LG U+가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지금 빠른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아마 LG U+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7,500원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은 7,500원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가져가 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8,050원 자리,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게 있죠. 거래량을 꼭 봐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오늘 이 거래량 자리 8,000원대를 다시 돌파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물벽에 부딪힌 거지만, 지금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 러블콜 들어오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19 출동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원한 답변 주시는 양순모,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합니다. 끝번호 1번 중에서 8841님. 네, 축하드려요. LG 생명과학 문의 주셨던 분인데요. 즐겁게 관람하시라고 저희가 방국 미술전 1인 2매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고에 다 오늘도 응답은 못해드렸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 자신할 수 있고요. 내일 6시에도 저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설윤재TV 홈페이지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방송 끝났는데 꼭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